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벌써 제2과목 마지막 단원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입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화장품에서는 위해 요소라고 하는데요. 화장품은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 적용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독성이라고 하죠. 화장품은 수만 종의 원료 중에서 선택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원료가 가지는 독성이 화장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인체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위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장품의 성분,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화장품으로 인한 인체에 끼치는 위해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관점에서는 위해에 대한 사항은 다음 두 가지, 화장품에 대한 위해와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법 제5조의 이 위해장품 회수에서는 영업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제8조에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한 조항인데요.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통일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해 화장품의 회수는 그 강의를 통해서 화장품의 위해 등급과 회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가나 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 11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성분과 화장품의 위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1차 국가자격시험에서 단답형 문항으로서 위해성 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세밀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여부 판단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제8조 3항의 근거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7조의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위해 평가는 다음에 4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1호부터 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입니다. 시각처장은 이러한 1항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각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위해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또다시 화장품 고시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사항을 규정해 놓은 고시입니다.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용이한 그 용어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해성 평가 세부 사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적용 제품이란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접촉이 바로 화장품이겠죠. 독성은 앞서 말씀드렸네요.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위해 요소는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말하고요. 위해성이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합 위해성 평가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장은 위해 평가에 대한 4개의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위험성 확인, 이 부분은 위해 요소의 노출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의 정도와 영향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위험성 결정은 동물 실험 결과로부터 독성 기준값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노출평가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서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양 또는 노출 수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위해도 결정은 위해 요소 및 이를 함유한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건강상 영향을 인체 노출 허용량, 독성 기준값,
및 노출 수준을 고려해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와 발생 빈도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종합된 것을 결과 보고서로서 작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위험성 확인 단계입니다. 위해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성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리화학적 위해 요소에 대한 내용이죠. 물리화학적 성질, 사용 농도, 사용량,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 ADME 자료, 즉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련된 체내 축적성 자료죠. 피부 흡수율 자료 조사, 또 독성 자료 조사, 인체 역학 연구 결과, 독성 동태 자료 등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성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위험성 결정 두 번째 단계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부터 독성 기준값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좌측에 있는 주요 내용에 따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검토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이죠.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물질에 대한 그 NOAEL 최대 무독성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하는데요. 마우스나 토끼, 개 등을 통해서 독성 실험을 하죠. 그래서 발암성이라든지 또 생식 독성 시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간 그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유해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최대 투여량 이것이 바로 최대 무독성량입니다. 그리고 그 인체 독성 시험 자료라든지 또 완전히 발암 물질은 아니나 그 발암 위험성에 대한 그런 그 양을 측정하는 BMDL이라는 그런 수치를 통한 그런 조사 자료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접촉해서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그 입속에 그 흡입이 될 수도 있죠. 즉 경구를 통해 가지고 흡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관련된 조사 자료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노출 평가인데요. 화장품의 사용량, 피부 흡수율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인체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노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노출량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고려사항들은 1일 사용 횟수나 사용량, 일회 사용량, 피부 흡수율 등을 고려합니다. 피부로 노출된 전신 노출량, 즉 Systemic Exposure Dosage라고 얘기하는 SED의 산출 방법입니다. 화장품 원료의 전신 노출량은 하루에 체중당 혈류로 들어가서 전신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바로 화장품 원료 전신 노출량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평균 체중 60kg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일정 시간 후에 흡수된 물질의 단위 면적당 피부 흡수량을 내는 것과 그 제품 중에서 특정 적용 물질의 양을 기초로 한 흡수율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있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위해도 결정입니다. 위해도 결정이라 하면 위해 요소, 즉 화장품으로 따지면 화장품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함유한 화장품 사용에 따른 건강상 영향을 어떤 것이요? 인체 노출 허용량, 독성 기준값이죠. 그리고 노출 수준을 고려해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와 발생 빈도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서 그 평가 대상 물질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은 안전력이라고 하는 Margin of Safety, MOS 값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MOS 안전력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NOAEL, 즉 최대 무독성량이죠. 그것을 SED, 전신 노출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력 MOS는 그 계산한 값이 100 이상이면 위해 영향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4단계에 걸친 위해평가 절차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런 결과 보고서는 자료 선택의 타당성이나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점 등을 명확히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한 안전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관리 기준 및 관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본 내용의 더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그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 고시죠. 그리고 화장품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독성이라고 했는데요. 즉 인체 적용 제품인 화장품에 존재하는 화장품 성분 등의 위해 요소죠. 화장품 성분 등으로 인해서 인체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 예를 들면 피부에 트러블, 붉게 되거나 간지럽거나 좁쌀 돋거나 뾰루지 같이 피부에 이상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피부의 증상들을 화장품 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에서는 유해 사례라고 합니다. 이곳이 역시 위해와 연관성이 있고 1차 시험에서 출제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 강의에서 잠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유해 사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얘기한다. 그리고 당해 화장품과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중대한 유해 사례는 유해 사례 중에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가부터 마목입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을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마리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마리 정보가 바로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라고 하고요.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전성 정보인데요. 이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그리고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안전성 정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에 따르면 안전성 정보, 즉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유해 사례 정보라고 했죠. 이 안전성 정보 역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화장품 사용 중 발생되었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식약처장과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즉 지금은 책임 판매업자죠.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는데요. 신속 보고는 그 다음 제5조의 각호 중대한 유해 사례 및 이와 관련한 식약청장의 보고를 지시한 경우와 2호인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한 식약청장의 보고를 지시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는 그 신속 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매 반기 종료 후에 1월 이내, 즉 1월에서 6월이 끝나면 7월 이내, 그리고 7월에서 12월이 끝나면은 1월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금씩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며칠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자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5일입니다.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실마리 정보입니다. 안전성 정보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유해 사례 정보 등을 말합니다. 유해 사례 판단 및 보고 잘 이해하셨나요? 생소한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해소에 관련된 위해 평가 절차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위해성 평가 및 등급 분류 기준과 그 해당 화장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수 절차 다시 한번 꼭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어에 대한 정의, 또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